7월 17일이고요. 우리가 이제 조건문하고 반복문을 이제 살펴봤었고, 이제 얘네들을 한꺼번에 사용하는, 전체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하는 단계에 와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기본적으로 이제 if문이 중첩, 변수의 스코프, 그리고 if문이 중첩된 케이스, 요걸 살펴봤었죠. 그러면서 이제 코드를 작성하실 때 소스 코드의 구조를 염두하고 작성하셔야 됩니다. 뭐 그런 얘기까지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여기 이어서 나머지 내용들을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EX03.C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이제 if 안에 if가 있었던 걸 봤었죠? 요번에 볼 거는 if문 안에 for문이 들어있는 형태예요. 일단은 뭐 간단하게 숫자를 하나 입력받는다고 칠게요. 이렇게. 자, 2에서 9 사이의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했는데, 요 입력받은 값을 가지고 구구단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사용자한테 이렇게 2에서 9 사이를 입력하세요 라고 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 범위 안에 있는 값을 입력하는 법이 없잖아요. 일부러 막 이상하게 입력하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특히 이제 웹사이트 회원 가입할 때 보면 이제 그런 거 막으려고 입력 값을 되게 어쩔 때 보면 막 치사하다 싶을 정도로 되게 깐깐하게 검사하잖아요. 그런 게 입력값 뭐 나중에 이제 복합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시면 그때 아마 아시게 될 내용인데, 입력값을 통해서 그 나중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는 곳에 저장을 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 그 입력값에 뭔가 허용되지 않은 단어나 글자 같은 게 들어가면은 보안이 뚫리게 돼 있어요. 그걸 이제 인젝션 공격이라고 하고, 몇 년 전에 그 여기어때가 고객 정보 그 털려갖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공격 기법이 인젝션이에요. 그래서 사용자의 입력값을 검사하는 것은 이용자 약 올리려는 게 아니라 보안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다. 뭐 얘기가 좀 너무 멀리 왔는데, 어쨌건 나는 2에서 9 사이에서만 구구단을 출력하고 싶은데, 여기 있는 게 이제 이 입력받은 X를 가지고 구구단을 출력할 때 사용자가 여기다 마이너스 10을 넣었다. 그럼 그냥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복문을 하기 전에 반복을 수행하기에 적합한지 뭐 이런 조건을 판단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제 입력받은 값이 마이너스 10이었다라고 하면 if문 마이너스 10이 10보다 크다. 안 맞죠? 뭐 end니까 뒤에 볼 것도 없네요. 거짓이니까. 그러면 else를 띄워서 여기를 실행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7을 입력했다라고 하면 7은 1보다 크다. 오케이. 그 다음에 7은 10보다 작다. 둘 다 허용이 되니까 결과는 참. 그래서 if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를 실행하고 나가겠죠. 그러니까 포문을 if문으로 감싼다는 거는 반복을 수행하기에 적합한지 검사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9단원의 내용은 문장을 해석한다는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해석을 할 줄 알아, 영어 문장도 해석을 할 줄 알아야 영작이 되는 거니까 일단은 해석하는 데 집중을 하세요. 자, 그 다음 EX04.C입니다. 자, 요번에는 이제 반복문 안에 조건문이 들어가는 케이스예요. 반복문 안에 조건문이 있으면은 반복 매 회차마다 조건을 새롭게 판별하는 거예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반복문을 하나 구성을 할게요. 자, 1부터 10까지 일씩 증가하는 반복이에요.
이 상태에서 변수 a를 하나 선언하고요. a에다가 i를 더해라 라고 하면은 이거 우리 전에 봤었던 1부터 10까지 그냥 합산하는 처리가 되겠죠. 근데 이걸 무조건 합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조건을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변수를 하나 더 출력하고요. 포 안에 2%를 넣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일단 i가 1부터 시작하니까 i가 1일 때 1을 2로 나누면 나머지는 1이죠. 1 나누기 2는 몫은 0이고 나머지 1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조건 안 맞으니까 else를 띄워요. 그래서 b에다가 더해요. 그 다음에 i가 2가 되면 여기 1 더한 거고 i가 2가 되면은 자 다시 돌아와서 2를 2로 나누면 나머지 0 맞죠? 그래서 a에다가 더해요. 자 else 넘어가고 다시 돌아가서 i가 3이 돼요. 3을 2로 나눈 나머지는 1이죠. 3이면은 몫은 1이고 나머지 1. 어떤 수를 2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가 나머지가 있는가 이걸 본다라는 거는 이 조건이 짝수인지 보겠다는 거예요. else 조건은 그럼 당연히 홀수가 되겠죠. 그래서 i 값이 짝수면은 a에 더하고 i 값이 홀수면 b에다 더해라. 그런 말이 됩니다. 자, if문 안에서 더해지는 과정을 보기 위해서 프린트 f문을 넣어서 짝수인지 홀수인지도 출력을 해봤어요. 자, 이렇게 하면 최종적으로 a는 짝수들의 합이 되고 b는 홀수들의 합이 되겠죠. 간단해요. 그냥 요 안을 반복하면서 조건 체크를 맨날 하는 거예요. 자, 이 반복문은 지금 10번을 반복하는데 그때마다 만약에 조건을 체크하는 게 똑같으면은 10번이나 똑같은 조건을 체크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전문 용어로 삽질이죠, 그건. 그래서 포문 안에 if문이 있을 때는 이 조건식이 계속 변할 수 있는 형태가 돼야 돼요. 대체로 반복문 안에서는 이 초기식의 변수가 계속 변하죠. 그래서 반복문 안에 조건문은 이 초기식의 변수를 물고 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1부터 10까지 중에 i가 이러이러할 때, 그렇지 않고 저러저러할 때. 반복문의 초기식에 설정한 변수 i에 대한 조건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EX05.C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응용한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반복문 안에 조건문이 들어간 케이스, 공배수 구하는 예제가 있어요. 자, 어떤 수 i가 x로 나눠도 나머지가 0이고 y로 나눠도 나머지가 0일 때 이 수를 x와 y의 공배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1부터 100까지 범위 안에서 3과 5의 공배수를 모두 출력하고 공배수의 총합인 썸을 구해라. 그러면 일단 총합인 썸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 변수 필요하죠? 그 다음에 1부터 100까지 반복하라 그랬으니까 반복문 만들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조건을 봐요. 자, 어떤 수 i가 x로 3으로 나눠도 나머지가 0이고 5로 나눠도 나머지가 0일 때 그 수를 3과 5의 공배수라고 한다는 거잖아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고 and 5로 나눠도 나머지가 0인 조건을 채워주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매기는 거죠. 3으로 나눠도 나머지가 0이고 5로 나눠도 나머지가 0이다. 그럼 일단 그 공배수를 모두 출력하고 썸에다가 합산을 하면
3과 5의 공배수 총합은 썸이 나온다. 자, 요게 이제 문제 요구사항에 정말 충실하게 짜인 답변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기교를 조금만 더 부린다면, 3으로 나눠도 나머지가 0이고 5로 나눠도 나머지가 0이면 3과 5의 곱으로 나눠도 나머지가 0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성능 체크 해보면 차이가 없어요. 그 코딩할 때 얼마나 복잡한 수식을 쓰느냐 내지는 얼마나 간결한 수식을 쓰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실행했을 때 실행 속도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그걸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연을 공부하면서는 아마 그 정도까지는 이제 아마 안 할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이라는 과목을 배우게 되면 지금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작성하는 규칙을 습득하는 동안이고 그런 규칙을 몇 가지 언어에 대해서 익힌다. 뭐 C 언어, C++, 자바, 뭐 파이썬, 요즘 자바스크립트 하는 회사 학교가 있을래나? 근데 취업하려면 자바스크립트 하셔야 돼요. 아무튼 뭐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작성하는 문법적인 규칙들을 쭉 훑어본 다음에 이 중에 특정 언어를 택해서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걸 공부하는 거예요. 원래는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하고 알고리즘은 단어 뜻이 달라요. 알고리즘은 수학 공식이고 알고리즘은 어떤 흐름이나 체계를 뜻해요. 컴퓨터는 원래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 건데 우리나라는 별로 구별을 안 해요. 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알고리즘을 공부할 때 시간 복잡도라는 걸 배워요.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코드인데도 서로 실행시간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더 실행시간이 그 짧은 코드를 만들어내느냐가 알고리즘이라는 과목의 찐 목적이에요. 그래서 코드를 봤을 때 와 있어 보이게 짰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실행시간이 가장 짧은 걸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였고요. 넘어갑시다. EX06.C. 자, 우리가 어제 if 안에 if 봤고요. 오늘 if 안에 for 봤죠. 그리고 조금 전에 for 안에 if 봤어요. 그럼 뭐가 남았겠어요? for 안에 for. 요거 하나 남은 거예요. 이게 헬게이트야. 기본 원리 포문 안에 포문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중 반복문 형태인데요. 바깥의 반복문, 편의상 부모라고 부를게요. 부모 반복문이 한 번 실행될 때마다 안쪽 반복문, 편의상 자식이라고 부를게요. 자식 반복문이 매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두 반복문 간의 조건값이 서로 달라야 돼요. 안 그러면 반복이 엉키거든요. 자, 일단 짧게 가볼게요. 자, i가 0부터 3보다 작을 때까지 그냥 0, 1, 2 이렇게 세 번 하게끔 간단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럼 i는 0, 1, 2라고 나오죠. 이 안에다가 반복문을 또 넣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제 j 값을 출력할게요. 바깥에 있는 변수랑 안쪽에 있는 변수가 엉키면 안 돼요. 물론 요 i 변수를 이 안에서 쓰는 거는 가능은 하지만 이 포문의 조건에서 i를 논하지는 마세요. 안 그러면 반복이 엉켜요. 역슬래시 t는 탭키입니다. 띄어쓰기 4개 정도 한꺼번에 하는 거. 자, i가 0이래요. 처음에. 그리고 들어왔더니 j도 0이래.
0부터 4까지 1씩 증가하래요. 그래서 여기를 막 열심히 했죠. 요게 안 끝나면 다음으로 못 넘어가거든. 그래서 나왔더니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i가 1이 됐어요. 조건 판단하고 들어와요. 그랬더니 j가 0부터 다시 하래. 그럼 요거를 또 뺑뺑이 치는 거야. 그리고 다 하고 나왔더니 얘는 고작 2로 증가하고 j는 0부터 또 다시 뺑뺑이 치는 거죠. 어려운 글씨가 아니에요? 이렇게 i가 0일 때 j가 0부터 다시 한다. 1일 때 j가 0부터 다시 한다. 2일 때 j가 0부터 다시 한다. 근데 여러분들 이 규칙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당연하게 외우고 다녔던 거 아세요? 9구단 2단부터 9단까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2 곱하기 1부터 점점점 2 곱하기 9까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돼? 3 곱하기 1부터 3 곱하기 9까지. 다음엔 4 곱하기 1부터 4 곱하기 9까지. 이렇게. 이거 다 여러분들 외우죠? i, j. i가 하나 증가하기 위해서 j가 1부터 9까지 매번 뺑뺑이 치잖아요. 9구단이 이 규칙이에요. 그러면 이 코드까지 이제 좀 이해가 되나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9구단 외우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인들 스스로 곰곰이 생각을 해봐. 우리는 9구단을 거의 주입을 당했잖아요. 이해보다 암기가 먼저예요. 우리는 그게 익숙해. 말도 안 되는 괴로운 것 같기도 하지만 효과는 있더라고요. 자, 그럼 실제로 9구단을 만들어 볼게요. ex07.c입니다. 이중 반복문으로 모든 9구단을 출력해 볼게요. 자, for int i는 2부터 i는 9단까지 할 거니까 9보다 작거나 같다도 되고 10보다 작다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i를 1씩 증가시켜요. 자, 그럼 2단부터 9단까지 출력할 준비가 된 거고, 그 다음에 2단일 경우에 1부터 9까지 또 곱해줘야 되죠. for int j는 1부터 j는 얘도 10보다 작을 때까지 j++ 프린트 f %d 곱하기 %d는 %d 줄바꿈 그 다음에 i, j, i 곱하기 j 이렇게 하고 한번 출력을 해보자고요. 그럼 이제 i가 2일 때 j가 1부터 요 안에서 1부터 9까지 뺑뺑이 치는 거죠. 그럼 i를 2라고 고정해 놓고 j가 1부터 9까지 바뀌는 거예요. 자, 요거 다 끝나고 돌아오면은 이제 i가 1 증가해서 3이 되니까 이번에는 요 안쪽에 반복문에서 j를 3이라고 박아놓고 1부터 9까지 다시 뺑뺑이 도는 거고요. 자, 보면은 주르륵 출력하고 있죠. 자, 이 출력 결과에서 2단, 3단, 4단 너무 정신없이 출력되니까 2단 출력하고 3단 출력하기 전에 빈줄을 하나 넣어주고 싶어. 요 사이를 한 줄 띄고 싶어. 자, 그냥 줄바꿈만 하고 싶으면 프린트 F에서 역/n을 넣어주면 돼요. 자, 근데 지금 요 처리 구문이 요거 한 줄 출력하는 거잖아요. 그 바로 밑에 줄바꿈이 들어가 있으면은 한 줄 출력하고 줄 바꾸고 한 줄 출력하고 줄 바꾸고 빈줄이 사이사이에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요대로 실행 한번 해볼게요.
그쵸? 빈줄이 사이사이에 다 들어가죠. 근데 지금은 한 세트 단위로만 줄을 바꾸고 싶은 거야. i가 2일 때 2단을 출력하는 한 세트는 여기죠. i가 3일 때 한 세트를 출력하는 것도 여기죠. 한 세트가 끝난 다음에 다음 세트 시작하기 전에 줄을 바꾸고 싶다라는 거는 여기서 줄 바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 바꿈 문자를 여기다 넣으면 자, 이렇게 각각 한 세트 끝날 때마다 줄 바꾸면 한 번씩 들어가게 되죠. 포인트는 이 줄 바꿈 문자가 자식 반복문 안에 있을 때와 부모 반복문 안에 있을 때, 자식 반복문 기준으로 자식 안에 혹은 자식 밖에 있을 때 차이가 뭔지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 세트 끝날 때마다 하느냐, 매 회차마다 하느냐. 자, 딱 30분이네요. 삼, 사, 오, 육, 칠. 자, 5개의 파일 드렸고요. 개당 5분씩 할애할게요. 그래서 25분. 그럼 55분까지 실습하시고 10분 휴식이니까 11시 05분에 시작합시다. 네, 실습 진행하겠습니다.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저 부르세요. 네,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자, 문법을 이제 혼합해서 사용하는 케이스들을 살펴봤어요. 이제 한 가지 규칙을 더 살펴볼게요. EX 08.10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신경 쓰셔야 되는 거는 반복문이 중첩되는 케이스예요. 이게 사람 되게 헷갈리게 하거든요. 자, 반복문이 중첩되면 이제 한 가지 규칙이 생겨요. 우리가 이제 수학 문제 풀 때도 문제 유형별로 그 흐름을 기억하고서 이제 문제를 푸는 것처럼 프로그래밍도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소스 코드의 흐름에 몇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심지어는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 쪽으로 가면은 나중에 이제 객체 지향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C 언어는 절차 지향이고요. C 언어는 그냥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절차 지향이, 객체 지향은 이제 객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프로그램이 왔다 갔다 해요, 코드가. 뭐 아무튼 이제 객체 지향 쪽으로 들어가면은 객체 지향 언어의 디자인 패턴이라는 걸 배워요. 대체로 이게 기본적으로 31가지 정도 있는데 그 30가지 정도, 근데 최근에는 몇 가지가 더 생겨서 한 4, 5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다 배울 필요는 없고, 여기서 말하는 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설계를 뜻해요. 그래서 뭐 팩토리 패턴이라든지 싱글톤 패턴, MVC 패턴, MVVC 패턴, 뭐 옵저버 패턴, 뭐 이렇게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그 패턴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이제 어느 회사에서 자동차를 만들건 간에 기본 베이스 설계는 비슷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기본 설계 패턴은 정해져 있고 거기에 약간의 좀 그 차이점들만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패턴이라고 하는 거에 좀 익숙해지면은 이게 객체 지향 언어의 장점을 설명할 때 이런 작성 패턴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되게 좋게 포장해서 코드 품질이 일정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해진 패턴에 딱딱 빈칸 채우기 식으로 코딩을 하는 거다 보니까 프로그래밍 뭐 자체 실력에 상관없이 코드 수준이 비슷하게 나온다, 뭐 그런 얘기예요.
물론 디테일까지 따져보면 실력차가 분명히 드러나긴 하겠죠.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요, 유형에 따른 코드 패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진짜 체계화시켜 놓은 과목이 알고리즘이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몇 가지 패턴들을, 기본 패턴들을 이제 살펴보기 시작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여러분들한테는 그 코드 패턴들이 대체로 이제 문제 형식으로 제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문제를 만나면은,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그랬거든요. 이거 문제를 못 풀면 막 자괴감 드는 거야. 다른 애들은 막 다 푸는데. 저 학교 다닐 때 시언어 진짜 못했어요. 되게 늦게 깨우친 케이스인데, 나중에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거를 내가 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못 풀어도 돼. 처음에 내는 문제, 연습 문제 이거 풀 거라고 기대 1도 안 해요, 진짜. 처음 본 문제인데 그날 바로바로 풀면 솔직히 천재지. 그러니까 못 풀어도 되니까 풀이를 봤을 때 그 풀이하는 그 흐름,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 기억을 하겠다. 그래서 다음번에 비슷한 문제를 만났을 때는 이전의 흐름을 응용할 수 있겠다. 그걸 목적으로 하세요. 쉽게 말하면 이제 답을 보고서 이해할 수 있으면 된다는 소리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이중 반복문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거, 행렬 구조예요. 바깥의 반복문이 행을 담당하고요, 안쪽의 반복문이 열을 담당합니다. 일단 이게 전제 규칙이에요. 이 규칙이 나중에 2차 배열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져요. 한번 만들어 봅시다. 반복문을 하나 구성을 할게요. 자, 0부터 2까지 반복하는 거죠. 안쪽에 반복문을 하나 또 구성할게요. 0부터 4까지 반복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i와 j를 같이 짝을 지어서 출력을 해보자고요. i, j라고 해서 우리가 하던 대로 출력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한 세트 단위로 또 줄바꿈을 할게요. 아까 9구단 했었던 거랑 같은 패턴이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출력을 하면은 세트별로 나오죠. 여기서 한 줄을 출력할 때 줄바꿈만 빼봅시다. 대신에 뒤에 띄어쓰기 하나 있어요. 띄어쓰기 없어도 상관없는데 없으면 알아보기 힘드니까. 자, 그러면 어때요? 보세요. i 값의 변화량은 아랫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j 값의 변화량은 옆으로 작용하고 있죠. 이 특성을 응용을 하면은 가로, 세로, 행렬 구조의 자료 구조에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가장 일반적인 게, 왜 안 나와? 달력이에요. 클릭하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달력이. 가장 일반적인 게 달력이에요. 달력 형태를 출력할 때 이렇게 가요. 대신에 달력은 몇 가지 제한이 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미리 준비한 EX 9번을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말 나온 김에 즉흥으로 예제 하나 더 만들게요. EX 09.10. 원래 제 수업이 매 수업 회차마다 예제들이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되다 보니까 회차마다 수업이 좀 달라요. 그래서 실제로 오후에 진행되는 반이 여러분들보다 3일을 먼저 일찍 개강했기 때문에 그 친구들보다 여러분들이 예제가 더 많아요, 지금. 자, C메인입니다. 자, 일단 출력을 해볼게요. 자, 전제 조건이요. 6행 7열의 구조를 출력을 할 거예요. 출력하면서
각 칸에는 1부터 1씩 증가하는 일련 번호를 출력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for int i는 0부터 i는 6행이니까 7보다 작다면 되죠. 아, 6보다 작다. 0, 1, 2, 3, 4, 5. 그 다음에 i++ for int j는 0부터 7, 열이니까 j는 7보다 작다. j++ 이렇게 가면 되죠. 자, 여기에 번호를 하나 넣어요. int index는 1부터 아이고 미안해요, 자바스크립트랑 헷갈렸어. printf %d ed로 출력을 합시다. 그리고 탭을 하나 넣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i를 출력할 거예요. 그리고 출력한 다음에 1 플러스 시키면 다음번엔 1 증가된 값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printf에 \n으로 들어갑시다. 자, 0부터 7보다 작다. 왜 반복이 한 번밖에 안 나왔을까요? 0, 6, i 뿔뿔. 자, 이게 지금 반복이 꼬인 형태예요. 자, 보세요. i가 처음에 0부터 시작했죠. 조건 맞으니까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를 사이클을 도는데 j가 0부터 6까지 반복하는 동안 여기서 i를 1씩 증가시켰잖아요. 그럼 이미 여기가 끝나고 나면은 i 값은 이미 0부터 시작해서 7번 증가했으니까 여기서 이미 7이 됐어. 그래서 여기 끝나고 밖으로 가면은 조건 안 맞네? 나가버린 거죠. 조건식의 변수가 꼬이면 반복이 엉킨다는 소리가 이 소리예요. 인덱스를 1 증가시켜야 되는데 잘못 증가시킨 거죠. 이렇게요. 자, 그럼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쵸? 자, 전제 조건이 있어요. i가 0일 때 j가 1보다 작다면 0을 출력하고 인덱스를 증가하지 않습니다. 0이 아니라 출력하지 않고 작다면 인덱스를 출력하지 않고 증가시키지 않는다. 그 다음에 i는 최대 30일까지만 출력 가능하다. 두 가지 조건을 넣을게요. 자, 그럼 이제 요 출력하는 부분에 내가 조건을 걸어야 되는 거잖아요. if i가 0이고 j가 1보다 작을 때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일단 이 조건에 반대되게 넣거나 아니면 이 조건을 통째로 부정을 해요. 자, 일단 이 조건이 맞는지 일단 하나만 해봅시다. i가 0일 때 아무것도 출력 안 하니까 출력 자체를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인덱스를 빈칸을 출력하고, 여기 말을 바꿉시다. 빈칸을 출력하고 인덱스를 증가시키지 않는다.
printf 이때는 빈칸을 출력하고 탭을 하나 칠게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출력을 하고 첫 번째 칸을 비워두고자 하는 게 목적이에요. 지금 이렇게 앞칸이 빈 거고요. 그 다음에 31까지만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인덱스가 31보다 크면은 그때도 또 빈칸을 출력할 거죠. 자, 요 조건 혹은 i가 31보다 크다면 그때도 빈칸, i가 31보다 크다면 그때도 빈칸을 출력합니다. 그러면 출력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아이고. 혹은 i가 31보다 크다면 얘가 딱 31까지만 증가하는구나. 아닐 텐데 잠시만요. 저 조건이 안 먹네. 혹은 i가 31보다 크다. 아이씨 미안해요. 계속 이러네. 인덱스가 i랑 인덱스랑 계속 헷갈리네요. 자, 완성됐어요. 이렇게요. 이게 지금 7월달 달력, 현재 이번 달 달력을 출력하는 조건이에요. 한 달은요 최대 6주까지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7일이라는 건 당연히 알죠. 그 다음에 1부터 증가하는 일련 번호 인덱스를 출력해라. 얘는 날짜인 거죠. 인덱스가 0일 때 i가 1보다 작다라는 요 조건은 뭐냐면은 첫 번째 주의 시작 요일을 의미해요. 1, 월, 화 이렇게 갈 때 이번 달이 월요일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달의 시작 요일이 언제냐에 따라서 요 조건 값은 바뀔 거예요. 그리고 인덱스는 최대 30일까지만 출력 가능하다. 이거는 이번 달의 마지막 날짜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짜는 30일, 28 뭐 이런 날짜 값들 중에 하나를 택하겠죠. 이거는 이번 달이 몇 월 달이냐에 따라 다를 거예요. 지금 말한 요 조건들만 계산할 수가 있다면 동적으로 달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대체로 이제 지금 말한 이 조건 값들은 시스템 프로그램 쪽으로 좀 들어가서 요 컴퓨터에 있는 달력에다가 질의를 해야 돼요. 이 값들 내놓으라고. 안 그러면 가끔 요거 이품문으로 분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처리하면 윤달 커버가 안 돼요. 4년에 한 번씩 2월달이 29일까지 있잖아요. 그거 커버, 그 계산이 되게 어려워요. 날짜 계산은 일반 사칙연산하고 다르니까. 그런 것들을 커버하는 것까지 나중에 시스템 프로그램에서 요 달력으로부터 정보를 뽑아오는 거를 배우면 명령어 한두 줄이면 됩니다.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원하는 달에 달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웹페이지로 출력할 수 있으면 웹상의 달력이 되는 거고, 클릭했을 때 그 달력에 일정을 입력받을 수 있으면 일정 관리 프로그램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세계관을 점점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가끔 인터넷에 달력 출력하기 보면 마지막 날짜를 if문으로 분기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거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진짜 잘 안 맞아요. 왜냐면 윤달 때문에. 상식적으로 윤달이 2월달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11월달도 윤달 있는 거 알아요? 11월달 윤달은 진짜 잘 안 와요. 그것까지 끼면 날짜 계산 진짜 어려워져요.
믿어도 돼. 왜냐면 내가 11월 윤달에 결혼했거든. 그래서 결혼기념일이 4년에 한 번 와요. 좋아. 자, 급조한 예제인데 아마 그 문법 중첩해서 사용하는 거 익히기에는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예제들을 브레이크 포인트 걸어놓고서 이제 어떻게 조건이 발동되는지 그런 것들 잘 체크하시면 될 거고요. 반복문이 많이 복잡하지 않은데 조건 요거 하나 들어가는 게 생각할 거리가 좀 많을 것 같아요. ex09.c.png. 자, 그럼 다음 넘어갑시다. ex10.c입니다. 지금까지 했었던 거는 반복문으로 행렬 구조를 출력하는데 가로 세로 각이 딱딱 맞는 거죠. 이제 반복문의 범위를 동적으로 계산을 해요. 가장 대표적인 예제가 i가 증가할 때마다 j 의 반복 횟수가 한 번씩 늘어나게 하는 거예요. 일단은 i에 대한 반복문을 준비합시다. 그럼 이거 놓으면 i가 몇일 때 j 몇이다 쪼르륵 나오죠. 자, 이제 이 정도 코드는 설명 안 하고 넘어가도 되죠. 근데 j의 조건식을 내가 i 플러스 1로 잡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탭키 한번 넣고 j 값을 출력할게요. 그러면 i가 0일 때는 j는 1보다 작다가 되는 거고 1일 때는 2보다 작다가 되는 거고 2일 때는 3보다 작다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i 값이 증가할 때마다 j의 반복량이 1씩 늘어납니다. 이렇게요. 조건에 따라서 자식 반복문의 그 범위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앱이나 웹사이트 사용할 때 쓰는 모든 목록 형태의 컨텐츠들 가장 기본적인 걸 그 리뷰글 댓글이요. 댓글 반복하면서 출력하잖아. 그게 반복문의 대표 케이스야. 자, 어떤 컨텐츠가 딱 하나 있는데 댓글이 이렇게 쭉 달려 있어. 그럼 이거는 반복문 하나만 돌린 거야. 근데 댓글 밑에 대댓글이 달려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 반복문 안에서 자식 반복문들이 한 번씩 도는 거예요. 근데 댓글 밑에 대댓글이 개수가 다 똑같이 달려 있나요?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조건에 따라 자식 반복문의 조건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자꾸 이런 얘기를 이런 거 언제 쓰입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제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때 많이 했던 의문이 하나 있었어요. 교수님이 말하는 거 뭔 말인지 알겠어. 사실은 아리까리 하지만 뭐 좋다 이거야. 그 다음에 뒤에 항상 붙어. 그래서 어쩌라고. 이거 배우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이걸 뭐에 쓰라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머릿속에서 거부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그래서 이거를 왜 써야 되는지 납득을 하고 나면은 이해가 좀 빨랐어요. 저는. 그 경험상 계속 이런 거 언제 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가장 대표 케이스가 요거예요. 그러니까 요는 여기에 들어가는 이 값에 어떤 수식이 들어갈 수 있다. 원한다면 여기도 수식을 넣을 수 있어요. 여기도 수식 넣을 수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 반복문을 동적으로 설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별짓기입니다. 네, 학교 다닐 때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게 출력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요. 자, 일단은 행과 열 구조가 있다라고 하면은 부모 반복문이 행, I, 자식 반복문이 열에 관여한다 그랬죠. 그리고 i가 1 증가할 때마다 j 의 반복 횟수가 1씩 늘어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봤었던 규칙인 거죠. 그럼 출력 형태만 어떻게 이렇게 만드느냐, 이제 그거를 따지면 되는데, for int i는 0부터 i는 5보다 작은 동안 i++ 라고 하고요. for int j는 0부터 j가 언제까지라고요? i 플러스 1부터 작을 때까지. j++. 프린트 f 별. 자, 이렇게 찍으면은 죄다 옆으로 찍죠. 줄바꿈 안 하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역슬래시 n을 넣어버리면은 죄다 밑으로 찍죠. 근데 원하는 거는 한 개 찍고 줄 바꾸고, 두 개 찍고 줄 바꾸고, 세 개 찍고 줄 바꾸고. 요 j의 변화량이 0일 때, 1일 때, 2일 때 한 세트 출력하고 줄 바꾸라는 거예요. 일단은 옆으로 찍고 한 세트 끝났을 때 줄 바꾸려면 줄 바꿈이 여기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나오죠. 이 유형의 의도는 반복문의 조건식을 연산을 통해서 동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가예요. 여기가 연산식이 들어가면 반복이 하나씩 늘어나겠구나. 그거를 납득을 했다면 요 예제는 그냥 요 코드를 그대로 외우세요. 그냥. 그 다음에, 자, 오늘은 연습 문제가 좀 많아요. 한 4문제 정도 있는데 이따가 연습 문제 파일 배포해 드릴 텐데, 연습 문제 1번이요. 조금 전에 자, 여기 문제 이거 EX11이에요. 제가 중간에 오늘 예제 하나 더 넣어서 여기서 요 가운데 조건식만 수정해서 J에 대한 조건식만 수정해서 출력을 역으로 뽑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출력하세요 라고 하면 이거 반복문을 막 아예 새로 짜버리고 아니면 if문 넣고 별의별 코드들이 다 튀어나오는데 출제 의도에서 다 벗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이 형태의 의도는 반복문 조건식의 동적 계산이에요. 이 문제가 인터넷에서 되게 유명한 문제예요. 프로그램 쪽에서 되게 유명한 문제예요. 별짓기라고 검색하면은 많이 나와요. 가장 기본적인 유형들이 요 정도예요. 요게 가장 기본이고, 요거. 얘가 아니고, 요거.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출력을 이렇게 하는 것도 있죠. 여기까지는 할만해. 여기부터는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실무에서 이렇게까지 안 가거든요, 잘. 근데 이건 이제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녹화는 잠깐 멈추고. 자, 잠깐 딴 얘기하는 동안 녹화를 멈춰놨었고요. 이제 EX12입니다. 잠시. 자, 이제 반복문까지 들어가서 여러가지 유형들은 다 봤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반복문을 처리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요거는 웬만하면은 그냥 실습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무한루프입니다. 초기식이나 조건식 등을 잘못 설정해서 반복문이 안 끝나는 케이스예요. 이거는 시스템 다운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 피해야 돼요. 대부분의 바이러스형 프로그램들이 무한루프를 따라가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 while문에다 그냥 대놓고 1이라고 적는 거죠. 자, 얘는 변수가 아니라 리터럴이니까 한번 실행이 되면은 절대 안 바뀌어요. 여기서 이제 프린트 F라고 출력을 하면은 실행하는 순간 미친듯이 출력을 하는 거죠. 자, 지금 똑같은 게 하도 많이 출력되니까 스크롤이 움직여도 지금 스크롤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자, 지금 이거는 프로그램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안에서 실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 출력되는 이 콘솔만 휴지통 눌러서 꺼버리면 돼요. 근데 만약에 얘가 독립 프로그램 형태로 실행된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시스템이 뻗던지 프로그램이 강제 종료가 되든지 어떤 게 더 빠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주석으로 맞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증감식을 잘못 설정하는 경우예요. 자, i가 1부터 시작하는데 i가 0보다 크대요. 자, 1이 0보다 크다. 맞죠? 근데 i가 점점 커져. i는 1, 2, 3, 4, 5, 6, 7, 8, 9, 10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안 끝나는 거지. 그러면 실행을 하면 i가 이제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죠. 자, 근데 i는 표현 가능한 범위가 너무 크니까 이거를 차 타입으로 다시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이거는 이제 C 언어 혹은 C++ 그리고 자바 데이터 타입이 있는 유형의 언어들의 한정된 특성이에요. 파이썬은 아마 이 특성에 발현 안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분명히 이제 i가 계속 증가하니까 이 조건식에서 점점 멀어지죠. 근데 실행해보면 끝나요. 종료됐죠. 왜 끝났을까? 우리가 데이터 타입마다 표현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있다고 배웠죠. 그래서 증감식이 일씩 증가하도록 설정되면 제한된 범위로 벗어났을 때 오버플로우가 발생한다고요. 오버플로우가 뭐야? 점점 커지다 끝에 도착하면은 맨 위에서 다시 시작하는 특성이었죠. 그러면 차 타입의 경우 127까지 가면 맨 뒤로 가서 마이너스 128로 가버려요. 그러면 그 순간 i가 0보다 크다가 조건이 안 맞으니까 끝나게 되는 거죠. 이런 오버플로우 특성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 C 언어, 자바 뭐 이렇게 데이터 타입이 있는 유형의 언어들. 정확하게는 그 컴파일 언어랑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언어 종류가 두 가지예요. 컴파일이랑 인터프리터.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컴파일 언어의 특징이에요. 컴파일하고 인터프리터의 차이는 아마 대부분 파이썬 들어갈 때 언급을 할 거예요. 만약에 파이썬에서 인터프리터 언어가 뭔지 얘기 안 해주면 뭔지 물어보세요. 자, 차 타입의 경우 127 다음에 숫자는 마이너스 128인 거죠. 자, 근데 언사인드가 붙는 경우도 있죠. 이때는 어떻게 될까? 0부터 255까지 가는 거죠. 반복 캡처가 좀 늘어나죠. 자, 인트 타입의 경우 표현 가능한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오버플로우가 발생된 정도의 반복문은 그냥 대부분 무한 루프로 판단을 해요. EX 12 몇 번이야? 13.C. 자, 근데 이제 무한 루프를 웬만하면 피해야 되는데 내가 반복을 몇 번 해야 될지 가늠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대체로 이제 네트워크 프로그램 만들 때, 예를 들면은 내가 웹사이트를 만드는데 사용자들이 업로드한 파일을 처리해야 돼. 그럼 파일을 5개 업로드한다라고 하면은 반복문 범위 정해서 5번 반복하게 하면 되는데, 사용자가 파일을 몇 개 업로드할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쵸? 올려주는 대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그때는 무한 루프를 걸고 시작을 해요. 대신에 반복문 안에서 예약어를 써서 흐름을 강제로 바꿀 수 있어요. 반복을 몇 번 수행해야 될지 예측할 수 없는 경우 무한 반복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는 continue나 break라는 예약어를 써서 반복이 종료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야 돼요. break는요, 이 예약어가 포함된 반복문의 실행을 즉시 종료합니다. continue는 포문의 경우는 증감식으로 워프하고요. 포문은 증감식으로, while문은 조건식으로 강제 이동합니다. 반복이 잘 돌다가 갑자기 코드가 워프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는 이제 입력된 값부터 그냥 1부터 10까지로 합시다. 1부터 10까지 숫자 중에 홀수의 합만 구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했던 것처럼 반복문 안에 if문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아예 1부터 시작해서 2씩 증가시킨다거나, 더 효율적인 방법은 앞에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거는 그냥 브레이크와 컨티뉴의 기능을 소개하기 위해서 약간 억지스럽게 만든 예제다 라는 거는 염두하고 봐주세요. int sum 하고 i는 0, i는 1부터 합시다. 1 while 1 무한루프 온 거죠. sum도 0부터 시작해야죠. 참, 홀수만 계산하겠다고 했으니까 짝수인 경우는 조건식으로 강제 이동, 그리고 10까지 반복을 할 거니까 i가 10보다 큰 경우는 반복을 중단시킬 거예요. 그래 놓고 sum에다 i를 더하고 i를 증가시킵니다. 자, 코드 흐름만 따라가 볼게요. 1부터 10까지 홀수들의 합은 sum입니다. 결과만 먼저 확인하고요. 컴퓨터가 느린 건가? printf %d sum. 왜 0이 나왔을까요?
차이 없을 것 같은데. 자, 의도한 것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 i가 1로 시작해요. 여기는 무한 루프니까 여기는 일단 계속 도는 거예요. 1을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다. 안 맞죠? 그러면 이 부분은 건너뛰어요. 1이 10보다 크다. 안 맞죠? 건너뛰어요. 그럼 일단 여기에 썸에다 1을 더해. 그리고 여기서 i가 1 증가하니까 2가 돼요. 돌아갑니다. i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 맞죠? 그럼 컨티뉴를 만나면 그 순간 조건식으로 워프예요. 밑에는 안 보고 그냥 컨티뉴 무조건 일로 워프야. 아, 여기서 무한루프 도는구나. 그러네요. 원래 예제가 i 증가가 위에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증감식의 위치가 피치 못해 이렇게 바뀝니다. 자, i가 0. 처음에 들어와서 여기서 1이 됐어요. 요 조건 안 맞으니까 넘어갔고요. 요 조건 안 맞으니까 넘어와요. 그래서 여기서 1을 더해요. 자, 쭉 들어와서 이번에 i가 2가 돼요. 자, 요 조건 맞으니까 2에서는 1로 걸리죠? 2에서 1로 걸렸고요. 또 들어와서 3이 돼요. 3일 때 2품은 건너뛰고 요 조건 아직 안 맞으니까 패스. 여기서 3 더해요. 자, 다시 돌아가서 4가 돼요. 4일 땐 짝수니까 4는 여기서 걸러지고 또 1 증가해서 5가 돼요. 넘어와서 여기 5 더하고 다시 돌아가요. 이번에 6이 됐죠? 6은 짝수니까 6은 걸러져요. 1 증가해서 7이 됐죠? 7은 넘어가고 조건 안 맞아서 넘어오고 여기다 7 더하고 다시 돌아가서 8이 돼요. 8은 이 품문에 걸리니까 8은 일단 걸러지고 9 짝수 아니니까 넘어가고 10보다 작으니까 넘어가고 여기다 9를 더해요. 다시 돌아가요. 10 짝수니까 패스 10 걸렸죠? 또 증가해서 11이 돼요. 자, 그럼 이제 11은 10보다 크다. 여기서 걸리죠? 브레이크를 만나면 밑에 있는 코드 다 건너뛰고 그냥 나가버린다고요. 반복을. 컨티뉴와 브레이크의 기능만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썸만 출력을 하고 있는데 i는 %d일 때 썸은 %d다. 이렇게 출력을 하면은 i와 썸에 대한 과정까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예제는 이런 흐름을 구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컨티뉴와 브레이크의 기능에만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예제입니다. 무한루프를 쓰는 또 다른 케이스인데요. 무한루프를 걸어서 프로그램의 종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요. 자, 변수를 하나 준비하고요. 요거는 입력값을 저장할 변수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값을 입력받아서 거기에 맞는 구구단을 출력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입력값을 받아서요.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코드를 이렇게 넣은 거죠. 0보다 큰 숫자를 입력하세요. 근데 0을 입력하면 종료시킬 거예요. 그럼 이럴 때 while은 요것만 놓고 봤을 때 num이 0이 아닐 동안 반복해라 라고 한다면 이렇게 한다면 입력을 내가 3을 했어요. 그러면 3단 9구단 쭈르륵 출력하고 돌아가서 num은 3이 아니네.
0이 아니네? 그럼 또 들어가겠죠. 근데 내가 종료하고 싶어서 0을 넣었어. 그러면 일단 0단을 다 출력한 다음에 종료하잖아요. 종료를 판단하는 게 여기니까. 그래서 일단 무한루프 걸어요. 그리고 넘이 0이라면 브레이크를 걸어요. 3을 입력했다. if은 패스하니까 반복 쪼르륵 하고 무한루프 돕니다. 0을 입력했다. 조건 판단해서 브레이크니까 빠져나가고 종료합니다. 이렇게 하면 입력값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흐름을 내가 제어할 수 있어요. 4, 7, 1, 2, 3, 0. 과제 낼 때 이렇게 하면 되게 뽀대나요. 오늘은 수업량이 좀 많죠. 아까 제가 6, 7 아까 7번까지 드렸죠? 자, 예제 6개 하고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입니다. 연습 문제는 내일 수업 시작할 때 풀이할 거고요. 요거 풀이 끝나면 이제 드디어 배열이라는 주제를 시작합니다.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진도가 좀 여유 있게 나가는 학교다라고 하면은 아마 대부분 오늘 내용까지가 중간고사가 올 거예요. 자,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남은 시간은 이제 편하시게 실습하시고 지금 자리 정리하실 분들은 바로 정리하셔도 돼요. 마칩시다. 수고하셨습니다.